안녕하세요. 건기창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최대 이슈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신도청 시대에 역행하는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릴 순서는 도청 이전은 어떠한 배경과 목적하에서 이전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미래천년도읍지 건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미래천년도읍지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대구 경북 통합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이전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 조성이라는 배경하에서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갈 성장 거점 도시,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청 이전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995년에 도청 이전 후보지로 풍산읍 수리 인원이 1순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 부족과 의회 합의 도출 실패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2007년 민선 4기 도지사의 공약으로 새롭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되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지 기준 변천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북부 지역에는 도청 이전 후보지의 입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사도 20% 이하, 즉 대부분 평지로 구성된 땅을 300만 평을 찾아야 됩니다. 안동구로 말할 것 같으면 풍산 평야와 같은 땅덩어리가 2개, 3개 붙어 있는 땅을 찾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땅은 북부 지역은 산악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입지 조건이 북부 지역에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08년 2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산지도 있고 구릉지도 있고 평야도 포함이 되는 경사 15도 이하의 땅으로 면적도 약 200만 평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지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서 북부 지역은 적어도 후보지를 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지 기준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는데요. 평가 기준은 당초에는 균형성이 1순위, 성장성이 2순위, 3순위가 접근성, 4순위가 친환경성, 5순위가 경제성이었습니다. 즉 균형성이라는 이야기는 북부 지역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못 사는 곳에 갖다 놓아야만 균형 발전이 된다는 이야기고, 성장성이라는 이야기는 잘 사는 곳에 갖다 놓아야만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순위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 설명의 당시에는 균형성이 슬그머니 2순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언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8년 4월 18일 날 최종 확정을 할 때는 다시 균형성을 1순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입지 기준과 평가 기준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도청 이전의 기준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가 기준에서 가중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균형성, 성장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으로
순위가 구별이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가중치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인구 비례에 의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비례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남쪽 지역 사람들은 성장성을 강요하게 될 것이고 북부 지역 주민들은 균형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쪽에는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고 북부 지역에는 70만에 가까운 인구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성장성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입지기준과 평가 기준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로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23개 시군에 각 30명씩 690명을 선발하여 가중치 산정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형성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입지기준과 평가기준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 안동과 예천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서 2008년 5월 13일 날 도청 이전 합의 선포식을 하고 5월 15일 날 평가서를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6월 8일 날 7시 45분에 도청 이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안동과 예천이 1순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되는 순간 하늘에서는 축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땅에서는 꽹과리를 치는 등 안동 시민과 예천 군민은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 다음 날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탈락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대 투쟁이 일어날 당시 또 우리 안동과 예천은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도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해 놓고도 이전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민과 예천 군민들은 차분하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9월 26일 도의회 본회의 경상북도 사무소 조례가 통과되어 도청 이전에 대단원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안동시 풍천면 호명면 일원에 2010년부터 2027년까지 목표입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신도청 시대에 서막을 열었으며 2016년 2월 드디어 도청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천년도읍지 건설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경상도 700년 역사에 큰 획을 끊는 대업입니다. 경상도 역사 702년, 경상북도 개도 120년, 상격동 시대 50년, 대구시가 분리된 이후 35년 만에 이전하게 되는 역사적인 가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청 신도시는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녹색 성장 행정 중심 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첨단 명품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목적으로 현재 야심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청 이전의 의미는 경북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와 포항, 구미의 삼륜구동에서 안동권을 추가함으로써 사륜구동으로 대구 경북 성장 엔진의 출력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와
세종시 내포 신도시가 북위 36도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세종시가 남하하고 도청 신도시가 북상함에 따라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양극적 발전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안동은 북부 지역의 성장의 허브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철도 교통망에 관해서 살펴보면 중앙선이 복선화, 전철화, 직선화되어서 내년이 되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 만에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철도 교통망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를 확장하여 문경, 예천, 경북 도청, 안동역, 의성, 경북 신공항, 군위, 대구로 이어지는 철도 교통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망을 설명드리면은 동서상계축과 남북상계축이 어우러지는 고속도로 교통망 건설과 함께 도청 신도시에서 세종시 간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망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군위와 의성으로 이전되어 2028년에 개항하게 됨에 따라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 위주노선까지 운행을 하게 되고 안동에서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공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도청 신도시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도청 신도시 활성화 단계로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테마파크, 종합병원, 복합한숙센터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2만 명을 돌파했고 교육청, 경찰청, 적십자, 농협 등 유관기관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며 편의시설과 상가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를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성장 거점 도시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래 인재 양성인 대학가, 종합병원, 바이오 2차 산업단지 조성, 문화시설 등을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는 동일한 생활권에서 행정구역이 안동과 예천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또한 행정구역 이원화로 도시 건설에서부터 도시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과 동시에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청 신도시는 연단도시 조성을 목표로 신도청은 녹색성장 행정중심도시, 안동은 역사문화도시, 예천은 복지농촌도시로 윈윈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동과 예천, 신도시가 함께 동반 성장할 때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 거점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 구상안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성장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대1 대등한 통합, 진정한 상향식 통합, 지방 분권형 통합, 상생 통합을 위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이 되면은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지방세의 규모가 경기 서울에 있어서 3순위로 급부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현재 체제는 대구광역시 아래에 자치구와 군이 있고 경상북도 아래에는 시와 군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이 발표한 대안 1회 자료를 보면은 통합을 해서 가장 상위 계층에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두고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 특례시로 승격을 시키고 그 아래에 자치구와 군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지금 현재 그대로 시군 그 아래 읍면동을 두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경북은 2계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대구는 특례시로 승격시켜서 3계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이 발표한 대안 2를 살펴보면은 앞에 대안 1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구 행정시를 특례시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현재 대구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안 1안과 2안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대구는 3계층제를 유지하게 되어 있고 경북은 2계층제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구는 3계층제로 경북은 2계층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고 더욱이 통합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자치단체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안 1과 2의 경우에는 통합자치단체장이 한 명이 있고 대구시장이 한 명이 있는 즉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통합을 해야 된다면 통합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난 다음 대구시는 없어지고 그 아래에는 자치구를 시로 바꿔야만 지방자치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방자치법 하에서는 도 아래에는 자치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를 시로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될 경우에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는 통합자치단체장을 한 명으로 선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의 통합청사 입지안을 살펴보면 대안 1은 경북도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안 2는 대구시청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대안 3은 대구와 경북의 경계인 구미 인근에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400만이 있는 곳에 도청이 가야 되는지 인구가 70만이 되는 곳에 도청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대안 2와 대안 3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부분의 시도민들이 추진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2022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분과와 소통분과입니다. 기획분과의 내용은 통합 기본구상을 보완하고 특별법 및 조례를 지원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공무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사실상 추진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대에 역행하는 대구 경북 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추진연구단이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집중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통합을 해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 집중되어 있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 통합을 하면서 150만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는 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모든 면에서 지방에서 사는 것이 수도권에서 사는 것보다 유리할 때 지방이 활성화됩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불균형 발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통합을 하면 오히려 불균형 발전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북부 지역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을 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질 생활권에 맞는 서비스 부족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폭넓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은 인프라를 훨씬 더 좋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인프라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을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교통인프라, 산업인프라는 상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체제는 2계층제의 행정체제를 3계층제로 구상을 하고 있으므로 대구 시민은 더욱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구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대구에서 해결했던 것을 다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안보등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교사가 경북으로 발령이 나야 됩니다.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사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 인구가 감소를 하고 경제 산업이 위축되고 지방 위기가 가중된다. 이러한 지역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구 경북은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오랜 공동체 생활을 영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는 경북에 의지하고 경북은 대구의 예속이 되어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구와 경북을 분리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생산 인구와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방 중심의 근본적인 정책 부재로 인한 한계를 통합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구와 경북의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 문제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이 위기가 해결이 될까요? 또 대구 경북의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장 방식에 대한 한계를 극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가 주도의 외생적 탑다운 방식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자립형 지역 발전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시스템 하에서는
통합을 한다고 해서 자생적인 역량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재정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통합을 하면은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거나 인구가 늘어나면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구는 경북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이 되고 경북은 대구의 쓰레기 처리, 물 공급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만 제공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생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구 경북의 상생협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자,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보장된 기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있어요. 이러한 기구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대구 경북이 통합한다고 해서 그러면 상생협력의 한계가 극복될까요? 군위의성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경우를 보면은 대구와 경북이 상생협력을 했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이 행정구역 통합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기초지자체가 저항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즉,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이 재현되면은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강력에서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례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이전 과정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생협력하면, 즉 대구와 경북이 상생협력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측면과, 또 하나는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이 재현이 되면은 강력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함께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통합 추진 연구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1:1 대등한 통합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구는 자립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이제 도청을 옮긴 지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과 초등학생이 통합하는 구조이므로 대등한 통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북의 불균형 발전이 훨씬 더 심화된다고 봅니다. 경북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의 핵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남북권의 인구는 400만입니다. 북부권 13개 시군은 70만으로 남북권 중심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북부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한일자형 발전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북의 신도청을 중심으로 한 삼각 발전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계층제를 3계층제로 만들어서 오히려 행정의 효율을 저해합니다. 통합의 가장 큰 장점은 구조조정을 통한 행정의 효율 향상입니다. 통합을 하면은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지사 한 사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장, 특별도지사를 각각 선출하는 구조는 통합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로 특별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강력행정권이 통합을 주장하게 되면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특별자치도를 희망하면 이번 기회에 지방행정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기존에 대도시 특례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추진위원회입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사실상 추진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대구 경북 통합 찬성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1차적으로 대구 경북 통합 여부 공론화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어떤 것이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통합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는 통합을 전제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구와 군, 경북의 시군 각 30명씩 각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즉 찬성과 반대, 지역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통합 유무에 대한 공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은 통합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란 이야기죠. 지금은 추진위원회에 탈을 쓰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게 되면은 통합도청을 현재의 도청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인구의 70%가 남부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재의 도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대구 또는 대구와 경북의 접경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현재 도청 신도시가 건설 중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에 제2청사를 짓고 상주에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고 군위에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구 경북 상생발전을 강조하는 질문에서 찬성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제공과 함께 객관적인 설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은 진정한 상향식 통합이라고 합니다. 대구시장이 제안하고 경북도지사가 수용해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과 단체장, 기초원, 강력원 모두가 통합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시에는 약 35년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시도민과 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2020년 7월 통합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권위주의적인 발상인 하향식 통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도시권의 행정구역 통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10년에 창원시로 통합을 했습니다. 서울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규모의 경제, 균형발전, 인구 증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모두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불균형이 심하고 창원 중심으로 발전해서 마산과 진해는 상대적인 차별을 받게 되었고 통합 당시의 인구가 108만 명이었습니다. 150만 명을 목표로 야식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00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는 거죠. 또 행정통합에 든 비용은 4,578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었죠. 2015년도에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에 관해서 5점 만점 기준으로 통합 전에는 3.28로 보통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보통보다 낮아져 버렸죠. 2.66. 주민 지지도를 또 살펴보면 통합 전에는 보통보다 조금 높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는 2.63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즉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 통합은 주민 모두가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까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 경기도 의회에서는 분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로 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수도권에 대항하는 규모의 경제가 논리에 맞다면 분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오히려 경기도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경상북도와 대구의 통합 논리와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본 오사카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같으면 경상북도, 시는 대구광역시, 부와 시의 이중 행정을 없애고 오사카 도로 통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대구 경북과 똑같습니다. 수도권, 도쿄 중심의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가 담당해온 성장 전략과 인프라를 일원화시켜서 서쪽의 수도 오사카로 성장하겠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죠. 2015년에 1차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다시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일 날 실시했어요. 또다시 주민투표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끌어가던 정치 지도자는 정계를 은퇴해야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통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적인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경북도청 이전 목적 달성이 급선무입니다.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야기입니다. 북부권은 행정, 문화, 바이오 축으로, 중서부권은 가전 IT 축으로, 동부권은 NT, RT, CT 축으로, 남부권은 IT, 메가트로닉스 축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죠. 그래야만 경북도청 이전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시도민의 의견 수렴이 돼야 됩니다. 대구와 경북의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죠. 상향식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상북도 도청 이전의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주민 의견 수렴도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2022년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하는 걸 목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자치단체가 부울경, 전남 모든 자치단체들이 유행처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또 부울경에서는 대구 경북까지 더 묶어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특별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만약에 시대의 흐름이 통합이 맞다면은 개별적인 시도 통합이 아닌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주민자치의 흐름에 맞게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역하고 강력의 기능을 축소하고 기초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행정구역 통합을 외치는 동안에 불경은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불경은 그야말로 상생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으로 확정이 되었던 것을 가덕도로 이전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되어 건설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구와 경북의 행정구역을 통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문제 모두가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에서는 불경,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졸속 행정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이 상태에서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의한 졸속 행정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불경의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정한 상생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상생 발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입니다.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동반 성장해야 됩니다. 한 마리 말로 달리는 것보다 두 마리 말로 달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